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과 경기 집값이 무섭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없는데 집주인들은 급급매로 막 던지는 상황입니다. 주식과 채권, 가상화폐는 대폭락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 집값은 상당 기간 계속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서울 경기 무섭게 폭락합니다. 지금 집주인 급급에 막 던진다. 이 돈의 물결에서 누군가는 엄청난 자산을 불리고 누군가는 모든 자산을 탕진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 힘든 상황이지만 깨어있는 자만이 바로 이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가 있다. 자, 자산 대폭락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채권, 주식, 거품붕괴, 다음은 주택? 맞아요. 이미 주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가 집값이 계속 올라갔었는데 이제 주가, 가상화폐, 채권이 막 무너지면서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이게 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자, 먼저 자산 대폭락, 코스피, 비트코인, 부동산,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코스피가 2020년에 코로나 발생, 즉 코로나가 발생함으로써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되고 무한 부양 정책을 쓰는 바람에 위험 자산이 폭등한 거예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다 폭등한 거야.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뭐 채권이든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 반대가 되잖아요.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가면서 자, 이제 긴축 정책, 금리 인상이 진행되니까 반대로 완전히 꺾이고 있어요. 자, 보실래요? 코스피 2020년 코로나 2200에서 원래 횡보했어요. 한 10년 동안. 2010년부터 20년까지 거의 2200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코로나가 터지면서 1440, 코스피가 1440까지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 1440 최저치를 찍고 얼마까지 뛰었느냐? 3300. 거의 2배 반 가까이 올라와 버렸죠. 어마무시하게. 이때 돈 번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벌었으니까 문제인 거죠. 지금 3300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 보실래요? 자, 현재 경기 침체. 최고 3311을 찍었다가 자, 현재 2314. 이거 완전 바닥까지 찍어버렸네요. 거의 1000이 떨어졌죠, 코스피가. 그런데 오늘 날짜 조금 반등을 해서 이제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00에서 2600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여져요. 뭔 말이냐? 이제 이게 3000까지 갈 확률보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1000, 1000이에요. 1000 코스피 지수. 안 터지면 2600, 즉 2000 왔다 갔다 하겠죠. 결국 전망이 밝지를 않아요. 지금 시세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코스피. 두 번째 비트코인. 2020년 코로나 발생할 때 자 7000에서 좀 횡보를 했어요. 그런데 얘 바닥은 최근 2020년 코로나 터지자마자 5100까지 추락을 했죠. 5100달러입니다. 그게 최저 5100달러. 이게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무섭게 뛰었어요. 무려 최고 68,590까지 치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 지금 2022년 들어와서 이렇게 약 10서너 배 뛰었던 비트코인이 최고 68,590원까지 찍었던 게 현재 18,090까지 떨어졌어요. 어마무시하죠. 자, 결국 2만 달러가 붕괴되고 3배 이상 떨어진 거죠. 자, 이제 오늘 날짜로는 21,000, 그나마 조금 반등을 했는데 결국은 또 미끄러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금융위기가 터지면 얘도 역시 1000달러. 거의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다만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으면 조금 낙관적으로 보면 25,000, 좀 더 올라가죠. 25,000. 근데 지금 금융위기가 안 터진다는 전제 조건에서도 25,000까지 가지 않고 아마 지금 2만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 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이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니까. 자, 부동산 볼까요? 2020년 코로나 발생할 때 서울 집값이 7억이었어요.
경기도 3.5억이었고 경기도는 아예 안 뛰었어요. 이기 신도시하고 새 아파트 비싼 것들만 좀 뛰었죠. 입지가 좋은 곳하고 대부분 안 뛰었습니다. 광역시도 2.8 거의 안 뛰었고 오히려 떨어졌죠. 사이클이 거꾸로 가는 바람에. 지방은 2억이었는데 이거 보세요. 22년 경기 침체. 자, 얼마까지 꽂아버렸냐면 서울은 7억이 12.5억까지 왔어요. 경기도는 3.5억이 딱 2년 만에 7억이 됐고 광역시는 2.8억이 무려 5억. 여기도 거의 더블 가까이 뛰었죠. 자, 지방은 2억이 3.5억. 지방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꼭지 찍었던 것들,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빠지느냐? 자, 이만큼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코로나 바로 직전 수준으로는 최소한 내려갑니다. 부동산 하락 심각합니다. 정부 규제 완화, 부양책. 자, 이거 징조까지 나와요. 왜 정부가 자꾸 규제를 풀어주려고 할까? 완화할까? 어떤 면에서는 부양책 비스름하겠어요. 자, 물론 당장은 집값이 많이 만족할 만큼 떨어진 게 아니라서 좀 지켜봐야 하는데 그만큼 경제가 심각하고요. 지금 주식이 무너진 상황에서 만약에 부동산마저 붕괴돼 버리면 금융위기 위험성도 있고 경제 활성화되는데 진짜 제약을 받으니까 우선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지금 쓰는 것 같아요. 보세요. 블룸버그도 걱정한 한국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 위험성. 부동산 붕괴는 경제위기. 즉 부동산 붕괴가 터지면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일단 집값 폭락 상황 볼래요? 2013년, 2021년 전국 2배에서 5배 거품으로 올라간 거 아시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 뛰었다고 했어요. 자, 2022년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죠. 올 초부터. 그러면서 위험자산이 아예 그냥 대폭락을 하는데 주식 가상화폐 채권은 이미 추락했고 이제 부동산도 막 추락하고 있어요. 보시면 거래량, 매물, 실거래가, 매수 심리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안 좋아요. 지금 전망을 하자면 반토막이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이거 1, 2년 동안 집값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정부는 좀 방어책을 쓰는 것 같아요. 아직은 직접적 방어는 아니고 막 계속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정책은 아예 보이질 않아요. 자, 급격한 하락보다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하락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규제 해제가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분양가 크게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완화시켰고 그 다음에 규제 지역을 지금 조정적이나 또는 특유과열 지역 다음 주에 없앤다고 하잖아요. 세금이라든가 대출 이 부분도 분명히 완화시킨 거 맞죠? 자, 집값 조금만 더 떨어지면요. 야, 부양책을 씁니다. 이제 대출 일반인들한테 다 풀어버릴 것 같아요. 완화. 자, 미분양 넘쳐나죠? 미분양 여러분들 조만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10년 전매제한이 어디 있어요? 그냥 6개월 1년. 그리고 세대주가 어디 있습니까? 청약도 이제 세대원. 당해지역이 어디 있어요? 넘나들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자, 다주택자들 무한 혜택을 아마 줘버릴 것 같아요. 2주택 3주택을 하더라도 양도세 상당히 면제시키겠다. 왜? 집값 방어 못하면은 경제가 위험하니까. 자, 최대 폭락. 하지만 안 잡힐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연관돼서. 예전에도 왜 계속 떨어졌냐. 부양책을 썼는데 다른 나라도 같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위험자산이 폭락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비트코인 얘들이 폭락한 상황에서 부동산만 뛴다? 이건 거짓이에요. 같이 떨어져요. 자, 코로나발 거품 붕괴.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주식에 비해서 비싸 보이면 부동산 처분하고 주식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비싸 보이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자, 그러면 원인을 세 가지로 들으면 경기가 침체, 위험자산, 해외 집값 하락, 경기 침체하고 위험자산은 떨어지고 해외 집값 하락. 이게 바로 우리나라 집값을 폭락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세계 경제위기 본격화. 모든 국가가 최대 위기입니다. 어느 특정 국가 안전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2대1에서 보면 미 통화 긴축,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그리고 신흥국 경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퍼펙트 스톰 안 좋은 것들이 막 겹치는 거죠. 세계 경제 위기 본격화. 먼저 미국부터 6가지 정도로 문제점. 자, 긴축발 경제 침체.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지금 후진국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긴축발 경제 침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을 하니까 경제 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물가 폭등 엄청나게 심각하죠. 세 번째, 경착륙 80% 위기. 자, 연착륙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물가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당장 경착륙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은요, 경제위기보다 뭘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미국은 그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자,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위기보다 오히려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난리 나는 게 더 훨씬 문제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물가 잡는데 다른 나라에 망하든 어쨌든 간에 그냥 쏟아 부을 겁니다. 자이언트 스텝 계속 밟을 것 같고요. 나스닥, 코인, 지금 나스닥 보세요. 무지막지하게 폭락하고 있죠. 코인 2만 달러도 붕괴됐다가 겨우 회복, 이제 10,000달러 붕괴 얘기 나올 거예요. 신흥국 위기 유발. 자, 결국은 이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신흥국의 위기를 촉발합니다. 중국하고 유럽 볼래요. 중국 성장률 지금 뭐 8포인트까지 6포인트 이상 계속 올랐다가 이제 뭐 3, 4 뭐 평범해져 버렸죠. 부동산 파산. 또 부동산이 지금 급락. 특히 중국이 부양책을 쓰는데도 집값이 급락하고 있어요. 8개월 이상. 자, 봉쇄 정책 이게 대패착인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실업률이 무려 18%로 정말 역대 최고치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남유럽이 좀 비교적 경제 여건이 안 좋죠.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대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만 문제냐? 독일, 프랑스, 영국 플러스 나토 국가들 보면 에너지 위기가 지금 심각합니다. 경제 위기 터져도 할 말 없다고 지금 그래요. 신흥국 볼래요? 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자, 기축 국가가 아닌 신흥국들이 문제입니다. 미국 금리로 디폴트 위기, 채권 주식 무려 190억이나 적자를 냈고, 자,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이탈. 우리나라는 국가는 선진국이지만 코스피는 아직은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안 돼서 외국 자본이 막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가, 금리,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신흥국들이 겪는 공통 문제. 이집트, 터키, 헝가리, 솔직히 터키나 이런 나라들은 뭐 OECD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나라죠. 이집트, 터키, 헝가리 지금 경제가 지금 만신창입니다. 꼭 우리나라 포함해서 옛날에 타이 뭐 해서 동남아시아 또는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아시아 국가의 IMF 그런 외환 위기를 보는 연쇄 위기를 보는 듯한 딱 그 느낌이에요. 신흥국이 지금. 자, 한국, 중국 연계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고 수입의 의존도가 커서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는 게 치명적이고, 대외 위기.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너무나 이렇게 대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취약성이 강해요. 그 충격이 그대로 우리나라로 전이가 돼요. 하반기 물가 지금 상반기 심각하지만 하반기는 더 올라갈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계부채 위험 수위.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선진국 1위예요. 1위. 환율 불안. 또 안타깝지만 이 우리나라 환율이 선진국 치고는 너무나 지금 불안한 거야. 자산 폭락. 금리 역전. 미국과 역전되고, 그러면 계속 자본은 이탈될 것이고. 자,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상위권에 포함되는 건 맞아요. 자, 외국인, 중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자, 주택 45채 싹쓸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칼 뺀다. 이거 언제부터 나온 말이 나요? 이전 정권에서요, 이거 아예 잡지를 않았어요. 중국몽에 살이 잡혔는지 아무튼 중국인들 계속 집 산데도 나몰라라. 미국인도 마찬가지로 나몰라라. 한국인들만 투기꾼으로 몰고. 저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 정권도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못하는 부분은. 그런데 지금이라도 외국인 부동산 투기 칼을 빼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외국인 부동산 투기 적발, 투기 현황, 외국인 투기 비율이요. 중국인들이 무려 52.6, 미국인들이 26.4. 중국과 미국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불법 거래 제재도 거의 안 받고요. 조사할 생각도 안 하고.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집 투기하는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는 아예 그냥 비거주면 아예 그냥 못 사게 만드는데. 해외 외국인 중심, 특히
외국 국적의 한국인,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벌금을 갖다 무지막지하게 때려버려야죠. 자, 중국인들 볼래요? 중국 제재, 한국 부동산 매입. 중국인들이 자기 나라 어떤 집에 대해서 제재가 심하고 또 집값도 요즘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을 막 마구잡이로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실거주를 하면 다행인데 차이구에 또 빠져나가요. 이거 다른 나라 들쑤시고 다닙니다. 자, 우리나라 보면 초기에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외곽, 제주도만 매입하다가 지금은 강남, 용산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외국 자본으로. 제주도는 잘못했다가는 지금 중국 것이 되게 생겼어. 자, 미국, 영국, 호주, 베트남 이 중국인들이 싹쓸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무풍지대라서 이제 계속 그러겠죠. 뒤늦게라도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법무부, 관세청 합동조사로 2020년 1월, 2022년 외국인 즉 1월부터 지금 5월 달까지 외국인 의심 거래가 1145건인데 이거 다 조사하겠다고 그랬어요. 제도 개선 착수, 실거주 목적 매입. 실거주 목적 아니면 무조건 반대. 특별법 제정. 실거주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유리하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이 적용시켜야 돼. 더 안 좋게 적용하거나. 외국인들을 좋게 적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지방, 수도권, 서울, 강남 지역별 폭등락 특징. 자, 괜히 비싼 집 샀다가 통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점점 진해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이 뛰지만 떨어질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이 폭락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먼저 지방입니다. 지방은 비싼 아파트가 지금 먼저 하락하고 있어요. 금액은 상대적으로 덜 뛰었으니까 덜 떨어지겠죠. 좋아서 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싸니까 덜 떨어지는 거예요. 상승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늦어요. 비싼 아파트도 회복이 늦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지방이에요. 자, 바닥 투자해도 기대감이 낮아요. 그래도 뭐 싸게 잡아야겠죠. 지방이라는 말은 광역시를 포함한 모든 곳 포함해. 그 다음 수도권 보실래요? 외곽이 먼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땅이 크니까 특히 경기도의 외곽, 인천 포함해서 외곽은 안 좋아요. 금액 보통 하락. 금액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덜 떨어지겠죠. 집값이 싸니까. 근데 같은 금액에서는 똑같이 떨어져요. 상승장 회복이 늦어요. 바닥장에 투자를 한다 수도권에 그냥 평범합니다. 서울 볼까요? 외곽이 먼저 하락했어요. 노도강 이런 데가. 금액은 많이 빠질 겁니다. 왜? 금액이 비싸니까요. 자, 상승 회복이 빨라요. 대신에. 바닥 투자하게 되면 서울은 좋습니다. 강남 가장 늦게 떨어지고 금액이 제일 많이 빠져요. 왜? 강남은 평균이 20억이 넘어가거든요. 자, 상승 회복이 빠릅니다. 바닥 투자는 아주 최고 수익을 얻어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도 강남은 계속 지그재그하면서 엄청나게 뛸 것으로 보여요.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강남은 떨어집니까? 자, 제가 답을 할게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폭락합니다. 자, 이제 무지에 의해서 매수와 매도를 잘못하는 분들, 여러분들 아마 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매수자 잘못. 이전 가격보다 올라서 매수 안 한다. 좀 올랐더라도 추가 상승 여지가 중요한데 조금 올랐다고 매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5배 더 뛰어버렸어. 두 번째, 뒤늦게 관심 갖고 좋지 않은 집을 사요. 늦게 관심 가지니까 다 집이면 좋은 줄 알아요. 장기간 실거주 스스로 위안 삼습니다. 아, 내 돈이면 되네? 실거주라고 위안 삼고 재개발 빌라 같은 거 싸게 갭투자나 매입을 하는 거야. 망하는 거죠, 그냥. 집값이 안 뛴 곳들은 무시해서 보지도 않아요. 또 지금도 막 뛰는 곳들만 따라다녀요. 제가 그랬잖아요. 버티거나 하는 곳들이 제일 안 좋다고. 그럼 이 시점에서 제일 안 좋은 곳이 어디냐? 용산이에요. 왜? 막판까지 버텼기 때문에. 강남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집값이 안 뛴 곳들을 무시하면 안 봐요. 아예.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결국 모두 뛰고 떨어질 때는 모두 떨어집니다. 자, 이제 호재가 많고 집값이 더 오른다고 매수한다. 꼭 호재만 찾아다녀요. 상승 기간과 금액, 하락 가격, 세금 이런 걸 다 판단해 가지고요. 호재가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이 시작되는 장에는 호재가 많으면 더 안 좋아요. 더 떨어지니까. 자, 매도자 잘못도 볼까요? 안 팔려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막 거래된다는 말은 올라간다는 건데 하락장에 헐값에 팔고 잘 팔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팔았으면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갈아타는데 그랬으면 팔았겠어요? 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매도해버립니다. 본인 딴에는 많이 올랐어. 이제 바닥 시세, 이전 하락 시세와 비교해서 이 얼마에서 떨어졌고 다른 것들은 얼마만큼 뛰었는지 비교를 하면서 팔아야 하는데
그냥 뛰었다고 팔아버리는 거야. 가격이 오르니까 호재해보고 좋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평택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좋지도 않는 곳을 수도권의 외곽지역인데 거기에 뭐 삼성전자 들어오네 뭐 들어오네. 그랬으면 걔가 왜 2년 전에 그렇게 집값이 그렇게 바닥일까요? 안 좋던 그때는 뭐 삼성전자 안 들어가요? 그때도 이미 다 소문났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늦게 뛴 것들은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자, 본인들만 착각해요. 10억 간다 15억 간다. 자, 얘들 현재 10억 혹시 10억짜리 있다면 5억으로 떨어졌다가 잘해야 10억 회복, 아니면 회복도 못하고 끝날 겁니다. 지표 상승 중인데 팔고 폭락장만 기다려요. 자, 추가 상승 기대, 아파트를 불안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은요, 주간 시세가 올라가면 팔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지금은 주간 시세가 떨어지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경제 전망 성장률은 4.1에서 2.6, 2.5에서 4.7, 소비자 물가는 엄청나게 뛰네요. 그리고 이거 자, 매수자는 이렇게 줄었는데 매도자 이렇게 늘어난 거 보세요. 최근에 와가지고 6월 28일자.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겠죠.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미국 가계소득 대비 집값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 보세요. 미국도. 그리고 미국 금리 5.78 어마무시하죠. 자, 그 다음에 JP보건 하반기 급등 주택시장 충격 조짐. 뭔 말이냐, 이거 현금 보유. 옛날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렇게 현금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현금 보유가 갈수록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22년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현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위험자산이 폭락한다는 걸 보여줘요. 이만큼 올라가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현금으로 뭔가 사면 현금이 줄어들겠죠. 지금은 현금 보유할 때, 자, 그리고 여기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이 빨간 거 보세요. 자, 이거 주택 구매 주요 지수, 이거 미국 거예요. 어떻습니까? 매수하려고는 지수가 확 떨어지고 있죠. 이제 거래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거 미국 주택 폭락하겠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제조업 지수라든가 서비스업 지수 추락하는 거 보세요.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 투기 차단, 중국인 52.6, 미국인 26.4가 투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순수 투자는 빼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이 집값 하락 시점입니다. 여기 금리 인상. 자, 작년 8월달, 9월달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0.75 쭉 올라가네요. 1.75까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직 이제 진행 중이에요. 결국 집값 하락하는 거예요. 이제 전국 매매가 하락 미분양. 이거 보면은 미분양은 증가하고, 자, 여기 0인데 0 밑으로 수도권 집값 다 추락하는 거 지금 아주 미치도록 추락하고 있죠. 여기 한번 경부 루트 보세요. 인천, 서울, 경기, 세종,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자, 어떻습니까? 다 마이너스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큰 꿈을 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준비를 해야 돼요. 집값이 몇 달 조정을 받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모든 위험자산이 앞으로 수년간 어디까지 떨어질지 바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기회는 올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